이마고 부부치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저희들이 과제가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부부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와 사랑에 빠진 이유, 이것에 대해서 임하고 대화법으로 대화하는 거, 또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들, 감사한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임하고 대화법으로 나누기, 또 나의 가정에서 감사한 것,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가치롭게 느낄 때는, 이런 주제로 부부가 임하고 대화법을 하루에 10분 이상씩 하도록 이렇게 과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감 능력 발달과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대화법, 안아주기, 나의 임하고 제대로 알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대화법은 두 사람의 우리가 공감대 재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점을 채워주는 부부가 이제 양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맺어진 부부의 매칭이 되었다는 것,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게 하고 실습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대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 역할 또는 엄마 역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정하고 배우자들이 각자의 내면에 잠재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욕구,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 자녀 대화법을 이야기할 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아주기를 하면서 안아주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부가 심장과 심장이 마주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서 마치 엄마와 태중의 아기 사이에 무언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처럼 우리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서로 이렇게 느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사람은 이제 벽에 이렇게 자기 허리를 이렇게 이제 딱 댈 수 있는 이런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역할자가 상처받은 사람이 안기고 부모 역할자가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좀 이렇게 쭉 뻗고 왼쪽 다리는 올린 자세로 앉아서 상대를 마치 어린아이 우유를 주는 것처럼 그런 포즈로 이렇게 깊게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껴안는 자세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부모랑 살 때 어땠는지, 또 그때 내가 부모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안아주기를 통해서 부모 자녀 대화법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나의 임하고 찾기는, 자,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형성된 자신의 임하고를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좌절과 긍정적인 내용의 정보들을 사용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먼저 우리 문장 완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나의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다이아나의 그 임하고 부부치료 그 송정아 책에 있는 그 사례를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으려고 했다 할 때, 나는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바쁘고 강직하고 거리를 두는, 항상 위로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했다. 나는 항상 뭐뭐이고 싶었다. 이거 내용은 항상 돌보고 사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파티를 잘 열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것을, 특별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느낀다. 나는 결속감, 따뜻함, 즐거움, 연합된, 관심받고 있음, 수용됨, 감사함을 느낀다. 내가 자제해야 할 것들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무엇은 자제하려고 한다. 이것 중에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나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것, 나의 불안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너무 감정적인 것, 항상 조종자가 되는 것, 나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마고 탐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라고 부부에게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반영하게 하는 거죠. 당신의 이마고 찾기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이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그래서 우리가 하트 모양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로 된 부분은 부모님의 긍정적인 특성을 뭐 형용사로 이렇게 짧게 써도 됩니다. 또 부모님의 부정적인 특성을 형용사로 이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의 긍정적인 특성, 부정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의 긍정적인 특성, 부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거죠. 또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장 원했고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어린 시절 보호자에 대한 이런 그 부모님의 부정적인 긍정적인 특성이 나의 이미지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또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갖는 사람을 또 배우자로 찾든지 같든지 아니면 또 배우자의 우리가 그 부모님의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나의 배우자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특성들을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린 시절 이렇게 보호자의 특성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또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재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이마고 찾기 이 글을 둘 다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난주에 두 분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 보호자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마고 양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이 일치할 것이며 어떤 것들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것을 들으시고 무엇이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배우자가 자신의 이마고 양식을 천천히 읽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이런 부분하고 우리 배우자가 너무 비슷하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반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배우자에게 부모의 특성을 투사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부부의 이미지를 우리가 재구조하는 이 과정은 일련의 단계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마고 대화법을 충실히 부부가 그 과정 속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고 대화법을 충실히 잘 했을 때 부부는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과 연결감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부부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공감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부모-자녀 대화법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부모-자녀 대화법을 이제 하면서 부부가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좌절감을 재구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좌절을 재구조한다는 것은 내가 부부관계에서 실망하고 부부관계에서 좌절했던 것들, 이런 목록들이 우리 기억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임하고 대화법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좌절감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 같이 행동 수정 요청하기로도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마지막에는 서로 이렇게 돌보기 행동을 하면서 돌봄 행동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서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서로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부부가 이제는 서로 마치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돌봄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돌봄 안에는 서로 자신의 꿈이라든가 또 배우자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자녀 대화법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녀 대화법은 우리가 배우자가 임하고 대화법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상처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드러내게 되면 임하고 치료사는 그 해기를 잡아서 부모-자녀 대화법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서 공감적인 연결이 형성되어지면 임하고 치료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부부가 현재로 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우리가 깊은 상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이 부부 두 사람에게 계속 그 대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다시 재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어린 시절 부모-자녀 대화법은, 왜냐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엄마는 아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정하는 거죠. 실습을 위해서 부모 역할을 정하고 누가 엄마가 될 것인지 아빠가 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몇 살 때 아이로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것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완과 호흡을 하게 되죠. 좀 이렇게 깊게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런 것들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하시고, 나는 7살 또는 10살의 딸입니다. 엄마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10살 딸의 엄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들어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데, 상담자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잘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아이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부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영해주는 역할. 자, 그래서 부모가 먼저 질문합니다. 나는 너의 엄마인데 나랑 같이 살 때 어땠니? 라고 먼저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딸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나 엄마랑 살 때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뭐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엄마랑 살 때 이런 것이 무서웠어요. 엄마랑 살 때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웠어요. 뭐 이런 이제 감정들, 사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짧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엄마가 반영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반영하기, 또 반영하기. 자, 상담자가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넌지시 줄 수가 있어요. 질문을.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이 좀 몇 가지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부모-자녀 대화법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약간 그 상처가 되었던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살면서 이렇게 뭐 힘든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되었던 거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반응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반영하고 엄마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 당시 엄마에게 원했지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내가 그때 엄마에게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엄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엄마가 제발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로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모두 그 엄마는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반영을 충분히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을 나오는 겁니다. 역할. 이제 나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면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역할자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인정하기와 공감하기를 해줍니다. 아, 너의 말을 들으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까 어렸을 때 당신이 엄마에게 야단 맞고 뭐 꾸중도 듣고 또는 뭐 아주 그 두려움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으면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당신이 엄마에게 원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공감받지 못했는지 관심받지 못했는지 인정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라고 인정하기 우리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심정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속상하고 아이로서 화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감정이 느꼈을지 상상이 가요. 맞나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하기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인정과 공감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여기 역할 나오겠는데 그 전에서 우리는 역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의 이제 배우자로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배우자로 역할을 나와서 내가 당신의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배우자는 제발 나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고 경청을 잘 해주세요.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또는 뭐 제발 저를 사랑하는 표현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이제 배우자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거 얘기할 때 바라는 거 얘기했을 때 3가지 정도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과제로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되고 행동지향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모-자녀 대화법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 실습은 부부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점, 상처 또는 결핍 욕구, 채우지 못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서로 털어놓고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훈련은 어린 시절의 감정을 우리가 안전한 사람에게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나 결핍을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 경험에 봄으로써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고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와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로 인해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들을 배우자들이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신 그때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 자랐잖아. 이렇게 이제 그 비난과 오히려 그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그런 어린 시절 상처들을 알고 있는 배우자들이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임하고 대화법을 통해서 부부가 깊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상대방의 상처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걸 절절히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 시절 그때 두려운 아버지 밑에서 매 맞고 자라면서 또 뭐 이렇게 옷을 벗겨서 밖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이런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는데 이 부모자녀 대화법이 있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어때요? 어린 시절 미충족된 욕구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양부모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모자녀 대화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그런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원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 배우자에게도 계속 내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엄마 제발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런 말들이 지금 내 상대 배우자에게 똑같이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애정받지 못한, 관심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점, 결핍,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고, 배우자의 또 그 실제 이제 상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 발달과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 자녀 대화법을 하게 되는데, 부모 자녀 대화법에서 꼭 필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엄마인데 나랑 함께 살 때 어땠니? 이것과 또 상처가 되었던 것, 또는 그때 너의 반응은, 그리고 살 때 엄마에게 간절히 얻고 싶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부모 역할을 합니다. 안아주는 사람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외에 다양한 질문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너무 우리의 그 사고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우자의 말과 느낌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20분씩 어린 시절에 배우자의 부모의 역할, 엄마이든 아빠이든 이렇게 역할을 해서 우리 그 임하고 대화법으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듯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고 치료에서 실습했던 부모 자녀 대화법을 일주일간 이렇게 이제 과제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요청만 할 수 있어요. 반영하고 요청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 자녀 대화법을 할 때 안아주기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는 사람은 안긴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반영해주고, 안긴 사람에게 어린아이로서
무엇을 얻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야만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대화한 당신의 상처를 또 아래 표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어떤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임하고 대화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상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각각 2대씩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좌절감 재구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절감 재구조화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좌절감이 배우자의 상실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키고 그 상실된 부분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좌절 재구조화 안에 우리가 행동 변화 요구도 함께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동 변화 요구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좌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행동 가능한 거, 긍정적이며 상처를 치료하고 배우자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이런 행동 변화 요구 목록은 배우자의 성장 청사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은 배우자의 필요이고 성장이 멈춰진 부분들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자기의 좌절을 관계 안에서 재구조하고 상대방에게 행동 변화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또 배우자가 체인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